패더급에서부터 슈퍼 라이트급까지 4체급을 석권하며 위대한 커리어를 쌓아 올린 마이키 가르시아가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정확한 타이밍과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를 기반으로 복싱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극한의 원투충이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의 복싱 스타일은 복싱 팬들의 환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화려함보다는 오직 상대를 정확하게 때리고 데미지를 주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복싱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싱 팬들은 무하마드 알리, 슈가레이 레너드, 마이크 타이슨, 퍼넬 휘테커, 로이 존스 주니어,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같은 화려한 기술 복싱을 보여주었던 복서들에게 열광하였고, 여전히 화려한 복싱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나 강력한 KO 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이키 가르시아는 크게 주목받는 스타 복서의 위치에 오르기엔 한계가 있었지만, 복싱의 근간이 되는 기본 중 기본인 원투를 기반으로 레전드급 커리어를 만들어내었고, 교과서적인 복싱 스타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후배 복서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한의 원투충이자 4체급 석권을 해낸 복싱 레전드 마이키 가르시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의 아버지 에두아르도 가르시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에 있는 라 콜로니아 육스 복싱 클럽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뛰어난 프로 복서들을 트레이닝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 페르난도 바르가스, 빅터 오티즈와 같은 유명한 세계 챔피언들을 배출해낸 명 트레이너로 잘 알려져 있고, 그의 맏아들은 전 IBF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자 현재 복싱계 최고의 명 트레이너 중 하나인 로버트 가르시아입니다. 로버트 가르시아는 노니토 도네어, 마르코스 마이다나, 아브너 마레스, 안토니오 마가리토와 같은 유명 챔피언들을 트레이닝했고, 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식에게 패배하며 복수를 노리고 있는 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앤서니 조슈아를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이런 아버지와 친형 로버트 가르시아에게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이키의 아버지 에두아르도 가르시아는 어린 마이키에게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이키 가르시아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가르시아 복싱 패밀리의 집안 분위기가 한몫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14살의 나이에 아마추어 커리어를 시작했고, 복싱 명가의 막내 아들답게 출전하는 대회마다 메달을 쓸어 담으며 아마추어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2003년 전국 주니어 올림픽 선수권 대회 은메달, 2004년 전국 주니어 골든글러브 챔피언십 금메달, 2004년 전국 경찰 체육 리그 대회 은메달, 2005년 내셔널 골든글러브 챔피언십 동메달, 2005년 전국 경찰 체육 리그 대회 금메달에 아마 커리어를 끝으로 2006년 7월 세계 최고의 복싱 프로모션인 탑랭크와 계약하며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전을 치룬 마이키 가르시아는 모든 걸 다 갖춘 준비된 프로 복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갈고 닦은 탄탄한 기본기, 뛰어난 기량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준 훌륭한 아마추어 커리어, 마이키의 트레이닝과 경기 전략을 맡아줄 명 트레이너인 아버지와 친형, 세계 챔피언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복싱 프로모션 탑랭크까지 외모 빼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마이키 가르시아는 프로 무대에서 20연승을 거두며 거침없는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베테랑 복서 토마스 빌라를 1라운드 TKO로 쓰러뜨리고 USBA 패더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2011년 4월 맷 데밀라드를 10라운드 기권승으로 꺾고 WBC NABF, WBO NABO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마이키는
30승 무패 26KO의 엄청난 전적을 만들어 나가던 중 꿈에 그리던 세계 타이틀 도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는 무려 54전의 전적을 쌓아 올린 WBO 패더급 챔피언 올란도 살리도. 마이키 가르시아는 2013년 1월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WBO 패더급 챔피언 올란도 살리도의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마이키 가르시아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이키는 빠른 푸더크를 밟으며 앞손 잽으로 살리도의 거친 전진 압박을 저지하며 탁월한 거리 조절 능력을 보여주었고 경기 초반 4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경기를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8라운드 살리도에게 헤드버팅을 당하게 되며 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대로 경기가 중단되며 마이키 가르시아는 테크니컬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며 WBO 패더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다음 경기에서 두 체급을 석권한 푸에르토리코의 강자 후안 마누엘 로페즈와의 방어전을 벌이게 됩니다. 2013년 6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벌어진 이 대결에서 마이키는 과체중으로 개최 실패를 하게 되며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15만 달러의 벌금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키는 패더급에서 체격이 큰 편에 속했고 이는 감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키는 경기 전부터 많은 것들을 잃고 경기를 벌이게 되었지만 탁월한 기량 덕분에 경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잽으로 완벽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리를 만들어내며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를 던지며 싸웠고 로페즈를 2번이나 다운시키며 시원한 4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더급에서 개최 실패를 하게 되며 타이틀을 박탈당했던 마이키 가르시아는 슈퍼 패더급으로 월장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1월 슈퍼 패더급 월장 첫 경기에서 WBO 슈퍼 패더급 챔피언 로만 마르티네즈의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었고 2라운드 로만 마르티네즈의 라이트 카운터를 맞고 다운을 당하기도 했지만 큰 데미지는 없어 보였고 시종일관 모든 라운드를 압도하며 경기를 리드하였습니다. 마이키는 8라운드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에 이은 레프트 바디샷을 적중시키며 로만 마르티네즈를 쓰러뜨렸고 그대로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마이키는 슈퍼 패더급 첫 경기에서 챔피언 로만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완벽한 거리 조절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파워펀치 적중률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두 체급을 석권하게 됩니다. 두 체급 석권을 해낸 마이키 가르시아는 2014년 1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멕시코 복서 후안 카를로스 부르고스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도전자 후안 카를로스 부르고스는 30승 1무 2패 21KO의 전적을 가진 복서로 전 챔피언 로만 마르티네즈와의 무승부를 거둔 적 있는 강자였습니다. 부르고스는 2라운드 깔끔한 레프트 훅을 적중시키며 마이키를 비틀거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늘 경기에서 부르고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습니다. 2라운드 이후 마이키 가르시아는 타이밍 복싱의 진수를 보여주며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실용적인 복싱으로 2배에 가까운 펀치 적중률을 보여주었고 2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를 압도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두 체급을 석권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마이키 가르시아의 몸값은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이로 인해 자신의 프로모션인 탑랭크와의 계약 조건에 불만을 품게 되며 2014년 4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탑랭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탑랭크와의 계약 분쟁으로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2016년 4월 탑랭크와의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서 2016년 6월 2년 5개월 만에 슈퍼 라이트급에서 전 WBC 패더급 챔피언
엘리오 로하스와의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복귀전에서 화력을 폭발시키며 4번의 다운을 뺏어낸 끝에 5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돌아온 마이키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도전은 바로 새 체급 석권을 위한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이었고 2017년 1월 WBC 라이트급 챔피언이자 22승 무패 15KO의 전적을 보유한 대한 질라티카닌과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우스포였던 질라티카닌은 강한 뒷손 레프트를 던지며 마이키를 압박했지만 마이키는 가드를 굳게 올리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원투 스트레이트를 던지며 뚝심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질라티카닌의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라이트 어퍼컷으로 받아친 후 레프트로 방향을 돌렸고 강력한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며 실신 KO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키의 이번 KO 승리는 2017년 너가웃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오르기도 하며 역사적인 승리를 장식하였습니다. 패더급, 슈퍼 패더급, 라이트급에서 새 체급 석권을 해낸 마이키 가르시아는 다음 경기에서 대전료 100만 달러짜리 경기의 오퍼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바로 4체급 석권을 해낸 인기 복서 짝퉁 메이웨더 아드리안 브루노였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지만 스타 복서였던 아드리안 브루노와의 대결 오퍼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리안 브루노는 슈퍼 패더급, 라이트급, 슈퍼 라이트급, 웰터급 등 4체급을 석권한 레전드급 커리어와 메이웨더를 빼다박은 듯한 디펜스 복싱 스타일로 인기가 높았던 복서였습니다. 33승 2패, 24KO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마르코스 마이다나 숀 포터와 같은 저돌적인 터프가이들에게 당한 2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브루너는 숀 포터에게 패한 이후 3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최근 경기였던 아드리안 그라나도스 전에서는 졸전 끝에 논란의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었고 오심 논란을 겪기도 하며 하향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키는 라이트급에서 한 체급을 올렸고 브루너는 웰터급에서 한 체급을 낮춰 슈퍼 라이트급에서 두 선수의 대결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안 브루노의 약점은 분명했습니다. 마이다나 숀 포터와 같은 저돌적인 압박형 복서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 뚝심있게 묵묵히 원투를 던지는 돌부처 같은 마이키에게 브루노의 테크닉은 잔재주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키는 오른손 가드를 턱에 단단하게 붙이고 앞손 잽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며 싸웠고 앞손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 브루노는 거리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며 카운터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키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에 잽과 원투를 꽂아 넣었고 4체급 챔피언 브루너를 완전히 압도하며 판정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루너의 화려한 디펜스 복싱이 마이키의 기본기 꽉 찬 타이밍 복싱에 잠식되는 순간이었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만 가지의 변화에 대처한다라는 명언이 딱 어울리는 경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이트급 선수였던 마이키가 웰터급 선수였던 브루너와의 대결을 수락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키는 승리 후 브루너와의 경기 오퍼는 수익성이 너무 좋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로 인해 마이키는 상위 체급 도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향후 마이키를 은퇴하게 만드는 무모한 도전의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키는 브루너전 승리 후 2018년 3월 슈퍼 라이트급에서 IBF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세르게이 리피네치를 꺾고 4체급을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4체급 석권은 복싱 역사상 단 18명만이 이뤄냈던 레전드급 업적이었고 마이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며 레전드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다시 라이트급으로 내려와 IBF 라이트급 챔피언 로버트 이스터 주니어와 WBC IBF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이키는 무패 챔피언 로버트 이스터 주니어에게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내며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통합 타이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이키는 이번 승리로 파운드 포 파운드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며 라이트급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체급을 석권한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 마이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호르헤 리나레스를 꺾고 WBA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른 올림픽 투타임 챔피언이자 세 체급 챔피언인 바실 로만첸코와의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 그리고 IBF 웰터급 챔피언 에럴 스펜스 주니어와의 대결을 통한 5체급 석권. 마이키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5체급 석권을 위해 IBF 웰터급 챔피언 에럴 스펜스 주니어에게 도전을 하는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마이키 가르시아의 웰터급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웰터급 선수였던 아드리안 브루너를 꺾은 전적이 있었지만 브루너는 슈퍼 패더급에서부터 월장을 거듭했던 복서였고 에럴 스펜스 주니어는 타고난 내추럴 웰터급 선수였습니다. 키 177cm, 리치 183cm로 마이키보다 키는 9cm가 더 컸고 리치는 10cm가 더 길었습니다. 거기다 에럴 스펜스 주니어는 극강의 하드펀처였습니다. 24승 무패, 21KO라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KO율은 88%에 육박했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에 뛰어난 앞손 잽과 거리 조절 능력치가 뛰어났고 근거리에서는 바디샷과 양훅 어퍼 콤비네이션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던 극강의 웰터급 챔피언이었습니다. 마이키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5체급 석권을 위해 에럴 스펜스 주니어의 IBF 웰터급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링 위에 올라온 마이키의 모습은 군살이 잔뜩 낀 상태로 무거워 보였고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부터가 적정 체급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 2라운드는 두 선수 모두 탐색전을 벌이며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3라운드부터 스펜스의 맹공이 시작되었고 원거리에서는 스펜스의 긴 리치에서 터지는 잽과 스트레이트 공격에 거리를 잡지 못하며 많은 펀치를 허용했고 근거리에서는 강력한 바디샷과 콤비네이션 공격에 샌드백 신세가 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며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체급의 벽을 넘지 못하며 극강의 챔피언 에럴 스펜스 주니어에게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프로 커리어 첫 패배를 당하며 5체급 석권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사나이 마이키는 웰터급 챔피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 웰터급 챔피언 제시 바르가스와의 웰터급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제시 바르가스전은 마이키의 웰터급 도전에 불신의 메시지를 보내던 이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키는 강력한 원투를 기반으로 제시 바르가스에게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내며 완승을 거두었고 전 웰터급 챔피언에게 시원한 승리를 거두며 다시 웰터급 타이틀 도전에 불씨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이키는 계속해서 웰터급 도전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자신의 우상인 파키아오와의 경기 오퍼가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키는 파키아오와의 대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8체급을 석권한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브록의 나이에 웰터급 무패 챔피언 키스 서먼을 꺾고 다시 웰터급 왕자에 오르며 특급 레전드의 행보를 보여주던 선수였습니다. 마이키 역시 파키아오와 같은 도전의 연속인 복싱 인생을 살아온 선수로 파키아오와의 대결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마이키가 아닌 웰터급 최강자인 에럴 스펜스 주니어를 택했고 스펜스가 막막박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요르덴스 우가스와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파키아오를 놓친 마이키 가르시아는 스페인 국적의 무명 복서인 산도르 마틴과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산도르 마틴은 38승 2패, 13KO의 전적을 가진 선수로 내체급 챔피언 마이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커리어를 가진 중위권 선수였습니다. 산도르 마틴은 사우스포 복서였고 저돌적이게 전진 압박을 펼치는 마이키 가르시아에게 레프트 카운터와 클린치를 섞어 넣으며 영리한 플레이를 했고, 마이키는 묵직한 원투를 던지며 저돌적인 공격을 하였으나 전보다 몸이 무거워 보였고 예전 같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산도르 마틴의 2대0 판정승이었고, 무명복서 산도르 마틴은 내체급 챔피언 마이키 가르시아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며 웰터급의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산도르 마틴전 충격의 패배 이후 다시 체급을 낮춰 싸우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은퇴 사실을 알리며 작별 인사도 없이 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2013년 WBO 패더급, WBO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따내며 두 체급을 석권하였고 2017년 WBC 라이트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세 체급을 석권하였습니다. 2018년 IBF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르며 네 체급 석권의 위험을 달성하였고 2019년 5체급 석권을 위해 웰터급 무대에 도전하였지만 체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무명복서 산드로 마틴에게 판정패를 당한 이후 2022년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히 은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의 복싱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비록 5체급 도전에는 실패하였지만 용감한 도전 정신만큼은 대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웰터급 도전보다 라이트급에서 바실 로마첸코, 데빈 헤인이, 저본타 데이비스, 라이언 가르시아와 같은 현 라이트급 강자들과 싸웠더라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꽉 찬 기본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원투를 던지며 전진하던 마이키 가르시아의 모습이 벌써 그리워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극한의 원투충 마이키 가르시아의 복싱 인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